그때 얼마나 재무부나 연준이 커버를 잘해주는지, 미국 대형은행들이 얼마나 커버를 잘해주는지 그거에 따라 다르다. 자, 미국 1분기 GDP 확정치 2.0% 증가. 자, 미국의 GDP를 발표를 하는데 세 단계로 나눠서 발표를 합니다. 세 단계 어떻게 발표를 하죠? 우리 배웠던 거 복습. 세 단계를 나눠서 발표를 하는데 속, 잠, 확.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그 중에 미국 1분기, 요거 방송 예습번에 2분기라고 적어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정신이 오락가락 합니다. 자, 미국의 1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됐는데 이거 좋게 나왔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소비가 지금 견고하다. 이번에 좀 디테일하게 지표들을 봤더니 뭐가 바뀌었냐면 소비가 아직도 짱짱합니다. 소비가 아직도 짱짱했다는 거. 그러면서 지금 속보치가 0.9%였습니다. 1분기 속보치만 하더라도 별로 안 좋은데 0.9였는데 1.1이 상승해서 2.0%가 증가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반대로죠. 속보치가 1.1이었는데 증가가 0.9%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1분기 GDP 확정치가 2%가 나왔다. 증가를 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소비나 수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수출 증가 뭐 했을까? 뭐 에너지도 있을 거고 전체적으로 미국의 수출이 좋았다. 소비도 증가했다. 둘 다 좋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이 3.8에서 4.2%로 증가를 했어요. 개인 소비 지출이. 그리고 수출도 5.2에서 7.8. 생각보다 너무 좋았죠. 미국의 미국의 소비 지표들. 자, 그러면 이 지표 하나만으로 그렇게 됐냐? 아니죠. 미국의 고용 지표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자,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3만 9천 건. 아마 월가 예상치가 26만 몇천 건이었을 겁니다. 근데 까봤더니 23만 9천 건. 그래서 실업자 수도 이렇게 낮았구나. 전주보다 2만 6천 건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 전부터 26만 건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시장이 좀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살짝 꺾였다. 2만 6천 건. 아직도 좋구나. 미국 경제 지표가 24만 9천 건 발표가 나왔죠. 그리고 연속 청구 건수도 감소를 했습니다. 연속으로 실업자들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자, 미국의 경제 지표가 이렇게 좋으니까 시장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시장은 채권 시장, 뭐 증시, 월가 관계자들은 미국 경기 침체 없겠구나.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좋게 받아들였는데 자, 한 가지 우려가 있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소비도 안 꺾였고 경제 지표도 안 꺾였고 고용시장도 안 꺾였어. 그러면 지금 연준은 작년 3월부터 금리를 75bp 막 금리 인상 3연속 하면서 계속해서 긴축하고 금리 인상하고 시장의 자본을 어떻게 해요?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비가 아직 안 꺾였고 고용시장이 이렇게 좋다는 건 연준의 금융정책 도구 역할을 하는 것, 금리 인상이라던가 긴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시장에 지금 먹히고 있다? 아니 먹히지 않고 있다? 연준이 1년 동안 용쓰고 아무리 막 열심히 하더라도 내수 수요가 아직도 강력하다. 그럼 연준의 금융정책은 효과적이었다? 라고 하기에는 의문이 들죠. 왜? 코이리슈님, 지금 물가는 떨어지고 있잖아요. 물가 떨어졌죠. 근데 그 물가가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 물가가 떨어졌고 공급망이 완화되면서 회복되면서 떨어진 물가인지 아닌지 우린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번에 개인 소비 지출이 3.8에서 4.2 늘어났습니다. 소비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건 제일 우려된 게 뭐다? 물가 상승. 물가 상승.
초롱이님, 강세장 초입 가자. 좋습니다. 올라가는 거는 좋은 거지. 근데 우리가 시장, 우리 예상대로 이렇게 될까? 초롱이님, 예상대로 될까? 물론 올라가면 좋습니다. 연준의 금융정책이 지금 1년 동안 먹혔다, 안 먹혔다? 먹히지 않았다. 효과적이지 않았다. 소비가 올라가는데, 고용시장 아직도 견고한데, 실업률이 이렇게 낮은데. 자, 그러면 7월 28일 날 FOMC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던 금리 동결을 할 건데 어떤 칼을 내둘까? 칼을 내둘러야겠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증시 올라가고 또 비트코인 올라가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어떨까? 지금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 좋지 않을 거예요. 지금 1년 동안 긴축도 그렇고 금리 인상도 그렇고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7월 달에 다시 한번 한 차례 25bp 인상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시장은 경기 침체도 아니고 소비 지표도 그렇게 좋았고 GDP 확정치 너무 좋았고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도 낮게 나왔어. 야, 미국 역시 살아있구나. 좋다. 소비도 살아있고. 그러나 연준이 금리를 더 크게 올리겠네. 시장은 불안한 겁니다. 자, 금리 어떻게 될까? 미국 경제 강했대. 예상보다 높은 2% 성장세래. 금리는 어떨까? 미국 국채 가격은 급락하겠죠.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금리가 오른다는 뜻입니다. 자, 국채 가격이 이렇게 쭉 국채 금리 수익률이니까 금리죠. 2년물 국채 금리 수익률이 쭉 올라갑니다. 금리가 한 차례 튀었죠. 2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어떻게 될까? 올라가고 10년물은 떨어지죠. 아, 미국 10년물, 2년물 장단기 금리 역전 폭이 더욱더 벌어졌구나. 아, 은행들 대출이 더 힘들겠구나. 유동성이 메마르겠구나.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 심화는 물론이고 국채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면 뭐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달러가 상승한다는 얘기죠. 달러 인덱스도 다시 한번 올라갔습니다. 자, 달러 강세, 국채금리 강세. 자, 그럼 다시 돌아와 볼게요. 우리 인트로 때. 코인이슈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얘네들 메타, 얘네들은 시뻘건데 나머지는 다 시퍼렇네요. 자,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시뻘건 놈들, 얘네들이 누구죠? 어떤 성향을 가진 주식이다? 미래기술주. 미래기술주는 어디에 민감하다? 영향을 받는다? 금리에 민감하다.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얘네들은 당연히 쭉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나머지 얘네들은 소비주들, 이런 중소형주들 상승 쭉 나왔죠. 근데 은행주들도 올랐네. 은행주들도 올랐습니다. 자, 은행주 왜 올랐을까? 자, 미국 대형 은행들 심각한 경기 침체, 가정 연준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 자, 우리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2008년도 리먼 사태 때 전 세계 은행, 리먼 사태, 이거 리먼 브라더스니까 미국에 있는 1등, 2등 뒤집어지는 이런 은행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경기 대공황까지 퍼졌는데,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 무너졌던 이유가 무분별한 대출, 진짜 이런 그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과장 못해서 내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으로도 대출 받고, 그런 부분들이 안 되겠다. 앞으로 은행의 건전성을 높이자. 그래서 오바마 때 생겨났던 게 도드 프랭크법. 500억 달러 자산 이상 갖고 있는 은행들은 무조건 너네 스트레스 테스트 거쳐야 돼. 만약에를 가정하는 겁니다. 심각하게 경기 침체가 왔어. 근데 JP모건 너네 버틸 수 있어? 미리 스트레스 테스트 하는 겁니다. 그게 도드 프랭크법. 근데 이제 그 2018년 트럼프 때 2,500억 달러로 상향 조정이 됐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젠 바이든 정부 때 1,500억 달러 아래로 하향 조정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트레스 테스트가 뭐예요? 미국의 대형 은행들 심각한 경기 침체 요거 딱 가정했을 때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테스트를 했는데 통과를 했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은행, 골드만사스 이런 애들은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럼 금융주들 어떻게 해요? 쭉 올라가겠죠. 쭉 올라갑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죠. 얼마 전에 제니 옐런 누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PCE 3.8? 근원 PCE 4.6? 한번 보겠습니다. 자, PCE 지표 단기적으로 비트가 어떻게 나올 건지 한번 짚어 드릴게요. PCE 지표 어디 있어? 예측이 4.7. 자, 뭐 바로 보여드릴게요. 예측이 4.7인데 실제가 4.6이야. 좋게 나왔네요. 물가가 빠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비트 상승하겠죠. 단기적으로. 안 봐도 비디오죠. 4.7, 4.6이면 비트 상승할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대로 또 올리네요. 상승 쭉 나오고 있죠. 상승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이렇게 좋게 나왔다는 건 괜찮구나. 괜찮구나. 근데 우리가 4.7에 4.6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막 그게 변동성이 있다? 그렇진 않습니다. 이전이 4.7이었고, 자, 보세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 근데 장기적으로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지금 4.7이 예상치였고, 실제가 4.6이었어. 그러면, 지금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야, 근원물가까지 떨어졌어? GDP도 2.0이고 이거 완전 좋네. 시장은 롱입니다. 미국 증시도 롱이에요. 나스닥도 롱이에요. 롱인데, 자, 볼게요. 5월달, 4월달, 3월달, 2월달. 자, 발표된 거 보겠습니다. 1월달에 4.4였고 2월달 4.7, 4.6, 4.6, 4.7, 4.6. 자, 보이시나요? 이번 연도 1월달부터 지금 근원 PCE 어떻게 되고 있죠? 근원 PCE가 빠졌다, 올랐다, 올랐다, 빠졌다, 빠졌다, 올랐다.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당장 예측치보다 예상치보다 당연히 낮게 나왔으니까 좋겠지만 봤을 때는 좋은 게 아닙니다. 아직 안 빠졌다. 물가가 진짜 빠지고 있구나 라기보다는 아직도 끈끈하구나, 스티키하구나. 나중을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은 지표 아니라는 거. 근원개인 소비 지출 그렇게 우리가 분석하시면 됩니다. 자, 어려운 거 다른, 자, 쭉 또 빠지죠. 이거 뭐야, 좋았다가 쭉 빠지는 겁니다.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미국 대형 은행들, 은행들 얘기 드렸었죠. 대형 은행들은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했대. 우리 시장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니 옐런 누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중소형 은행들, 리저브 은행들, 500억 달러 자산이 안 되는 은행들은 지금 좀 위험한 애들, 합병이 필요하다.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500억 달러 스트레스 테스트를 아예 안 해도 되는 이런 은행들, 얘네들이 무너질 확률이 있어. 얘네들은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한 JP모건 대형 은행들한테 붙어야 된다, 합병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제니 옐런 누님이. 그러면서 살짝 또 시장이 겁먹을까봐, 근데 은행권 위기 터져도 괜찮아, 우리가 커버 쳐줄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심각하게 안 들어갈 거야, 시장에 또 안정감을 주는 얘기를 쭉 하죠. 앞으로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 리저브 은행들이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다시 한 차례 일어날 거다. 그때 얼마나 재무부나 연준이 커버를 잘해주는지, 미국 대형 은행들이 얼마나 커버를 잘해주는지, 그거에 따라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도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거 하나요? 미국처럼까지는 안 합니다. 미국처럼 안 해요. 근데 우리가 뭐 저축은행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미국 내에서는 좀 리저브 은행들은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투자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외국 은행, 미국 은행들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보수적이죠. 미국의 은행들은 뭐 이제 다른 뭐 채권이라던가, 뭐 채권은 뭐 채권이야 그렇다 치지만 이제 뭐 다른 상업용 부동산이라던가 이런 것들 투자를 많이 해주고 대출을 많이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좀 다르다. 썸네일 누군가요? 죄송합니다.
썸네일을 누구로 갖고 왔냐면 좀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분을 갖고 왔어. 멋있어 보이는 분을 갖고 왔는데 요새 좀 상태가 안 좋고 6월달 막 이것저것 바쁜 달이죠. 세금도 신고해야 되고 피폐해지면서 죄송합니다. 자, 다른 분이 왔네요. 자, 비트코인 캐시 업비트 내 최고 주간 상승률 기록, 요거 작업 증명 방식 코인들 지금 순차적으로 이렇게 펌핑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거. 내가 한번 안 되겠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머리를 싹 해서 한번 이쁘게 꾸미고 오겠습니다. 한번 올게요. 걸려고 했더니 선사가 넘어지지 않지. 다리 걸기 전에 그냥 내가 먼저 넘어져 버리지. 다음 주에 한번 보세요. 메이엔님 1님은 이제 나가셔도 돼. 나가시고 다음 주에 한번 오세요. 아니면 다다음 주 한번 똑같은 놈으로 한번 오겠습니다. 똑같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 요거 이따가 한번 다뤄드릴게요. 나가셔도 돼 이제는. 삐진 게 아니라 이제 외모에 좀 더 치중이 되었다, 치우쳐졌다, 이제 우리 방송이랑 결이 안 맞아. 재미가 없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경제 공부도 좋고 한다 그러면 끝까지 계세요. 좋습니다. 안 삐졌습니다. 자, 일정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6월 30일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됐고, 그리고 근원 개인 소비 지출 4.7인데 4.6 나왔습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좋지만 우리 이번 연도 1월부터 4.7, 4.6, 4.7, 4.6 의미 없다는 거, 빠지지 않는다는 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은 겁니다. 자, 7월 6일 발음이 이렇게 어려워. 7월 6일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22시 30분 요거 중요하겠죠. 우리 미국 GDP 발표됐는데 2.0 좋게 발표됐습니다. 1분기 확정치. 7월 7일 비농업고용지수 발표되고 10일날 중국 PPI, 12일날 미국 CPI 요거 아마 3%대 나올 가능성 높다. 좋게 나올 가능성, 기저효과 작년 9.1 나왔죠. 7월 13일 PPI 발표되고 18일날 소매 판매되고 19일날 유로 CPI, 그리고 대망의 7월 27일 지금 시장 이런 데이터들 뭐 PC 지표, GDP,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이런 것들 소비 지표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겠구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미국 증시 대체적으로 괜찮았지만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기술주들은 빠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코인 시장은 지금 미국 증시랑 반대로 갑니다.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 코인 시장만의 호재. 피델리티가 진짜 현물 ETF 승인을 신청서를 제출했구나. 그래서 이번이 막 처음인 줄 알고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시장에 거의 한 7년 정도, 코인 이슈는 지금 2017년도부터 7년 정도 있죠. 7년 정도 비트코인을 했다 그러면 이 정도면 빠꿈이지. 누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코인 이슈님 7년 동안 비트코인 했으면 돈 많이 벌었겠네요. 돈 많이 못 벌었습니다. 4년 정도 시간을 잃고 왜 이랬는지 분석하고 왜 그러면 안 됐는지를 4년 동안 배웠어요. 실제로 수익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3년밖에 안 됩니다. 그게 비트코인이에요.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코인이슈 하우스 분들은 코인이슈가 7년 걸렸던 거를 1년에서 2년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시간들을 점점 줄여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받은 분들이야. 행운하고. 진짜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코인이슈처럼 이렇게 뭐 올라간다 떨어진다 잘 맞춘다 이런 얘기 드린 게 아닙니다. 언제 매도 시그널을 들여가지고 뭐 싸게 산다 비싸게 판다 이런 걸 다 떠나서 비트코인을 왜 투자해야 되고 왜 이런 방향성이며 왜 우리가 비트코인을 모아야 되는지, 알트코인 사지 마세요, 비트코인 주우세요, 이렇게 방송하는 데가 어디 있어 솔직히. 그리고 이걸 알려준 사람이 어디 있었어? 2017년도에 없었습니다. 2017년도에 방송을 다 어떻게 했냐면 다 뭐 일루미나티 막 세력들 시그널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비트코인 투자하는데 세력들 종교적으로 누가 막 믿어야 되고 뭐가 좋고 일루미나티고 세력들하고 그렇게 하면 비트코인 투자 못합니다. 그런 방송들 보고 하니까 코인 하시는 분들이 욕을 먹죠.
욕을 먹죠. 그렇기 때문에 17년도처럼 그런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코인이슈 가족분들은 진짜 축복받으신 거다. 코인이슈가 뭐 잘하고 못했다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진짜 축복받으시는 거다. 왜? 4년이라는 시간을 줄여드리니까 실패할 시간이 없게끔. 이해되셨죠? 열심히 따라오셔야 된다는 거. 자, 지금 코인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7월달에 일단 중요합니다. 7월달 미국 CPI가 중요할 거고 7월달에 발표되는 미국에 있는 지표들, 고용지표들, 소비지표들 이런 것들이 지금 발표되는 것처럼 꾸준히 간다. 좋다. 그러면 7월 27일도 25bp 금리 인상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나올 수 있다는 거. 아까 우리가 봤던 요 89.3 요게 70% 80%대가 7월 말까지도 계속 간다. 그러면 25bp 금리 인상 나올 가능성 있다. 아직까지 코인이슈는 그래도 5월달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보수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 7월 중순 말 지표들 나오는 거 보고 뷰는 바뀔 수 있겠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지금 똥줄 타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올라가면 막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기다리시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